시험에 응시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7월 22일 정보처리 기사 실기시험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서희쌤! 이번 정보처리 기사 실기시험의 난이도는 어려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들이 까다롭게 출제되어서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용어, 새로운 프로그래밍 문법까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한 시험이었는데요. 실기시험은 한 문제당 5점으로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따라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실수 없이 점수를 획득하셔야만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어도 합격선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는 20문제 중에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C 언어에서 대부분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4의 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에서 2023 중에 4의 배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하죠. i를 4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 값이 0이면 이 i가 4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로테이션을 구현한 문제가 빈칸 채우기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5, 4, 3, 2, 1을 왼쪽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 4, 3, 2, 1이 되고 가장 첫 번째 있던 숫자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는 코드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였는데 보기가 있었습니다. 보기는 0에서 9까지 그리고 사칙 연산, 괄호, 그리고 변수명 등 이 보기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은 브레이크 문이 생략된 스위치 케이스 문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케이스 문부터 브레이크 문을 만날 때까지 문장을 실행하는데요. 브레이크 문이 끝까지 없으면 스위치 케이스 문이 종료될 때까지 문장을 실행하는 코드였습니다. 다음은 선입 선출 구조의 스택을 구현한 코드가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기준 변경 전에 출제된 적이 있는 코드이고요. 스택의 값을 삽입하는 푸시는 into 함수로, 스택에서 값을 출력하는 팝은 take 함수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포인터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포인터는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문법입니다. 이를 응용해서 똑같은 주소에 값을 계속 갱신하는 코드가 출제되었습니다. 포인터의 개념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 중 선택 정렬 문제인데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 이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큰 경우 두 값을 수합해야 하죠. 이때 이 부등호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스름돈 구하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4,620원을 거슬러 줄 때 1,000원짜리는 4장, 500원짜리는 1개, 100원짜리 1개, 10원짜리 2개로 거슬러 줄 수 있죠. 이를 계산하기 위한 이 연산식이 빈칸이었고요. 이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보기에 주어진 연산자와 숫자로만 구현해야 하고 또 최소 길이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요구 조건으로 붙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바 언어는 문자열 스트링 문제긴 한데 문자열의 값을 바로 대입하는 타입과 문자열의 객체를 생성해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타입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처음 출제되는 이론 내용이어서 앞으로 추가 학습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파이썬 언어는 문자열 슬라이싱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이렇게 시작 인덱스를 생략하던가 끝 인덱스를 생략하는 등 슬라이싱을 응용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 시험에는 코드 문제가 8문제였는데 이번 시험에는 한 문제 추가돼서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에도 코드 문제는 꾸준히 높은 비율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기사퍼스트 사이트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만 수강하실 수 있는 강의를 서비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SQL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튜플을 삽입하는 인설트문을 전체 작성하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뷰를 삭제할 때 참조된 뷰까지 연쇄적으로 모두 삭제하는 캐스케이드 문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금처럼 SQL문의 기본 문법에서 꼭 점수를 획득하시기 위해
직접 손으로 SQL문을 작성하시는 연습과 함께 시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답형 용어 문제는 9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 요괴 눈물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요구사항 분석,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그리고 구현 단계를 순서대로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건 커버리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커버리지 문제는 2023년 1회 시험에서는 분기 커버리지가, 이번 시험에서는 조건 커버리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용어 중 하향식 개발의 스톱, 상향식 개발의 드라이버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칭키와 비대칭키 종류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단방향 암호화 방식에서 사용하는 해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제되는 템퍼 프루핑은 디지털 콘텐츠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완전 처음 출제되는 용어는 100점 방지용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턴 문제인데요. 역대 옵저버 패턴, 팩토리 메소드 패턴, 브릿지 패턴, 프록시 패턴이 출제되었고 이번엔 옵저버 패턴과 비지터 패턴이 출제되었습니다. 또 디자인 패턴의 종류,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을 묻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는 만큼 디자인 패턴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 필수 학습 내용입니다. 그리고 HDLC 프로토콜의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주고 5개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와 비슷한 유형으로 오류 검출하는 해밍 코드, 페리티 코드, CRC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9개의 문제 중 6개의 문제는 보기가 있었습니다. 보기에서 지문에 알맞는 용어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기가 함께 있는 문제는 지문을 충분히 읽으셔서 키워드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도 크게 프로그래밍 언어, SQL문, 그리고 단답형 용어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어 문제에서 테스트 용어와 이 보완 용어는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 해당 과목은 용어 정리와 함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진행되는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실기 채점 서비스를 안내드립니다. 실제 시험에 작성하신 답안을 이렇게 기사퍼스트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 가답안을 참고하여 채점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지수가 있는 문제는 부분 점수를 할당하여 채점하여 합격 여부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퍼스트 홈페이지 또는 기사퍼스트 네이버 카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회 시험 90% 적중, 2023년 2회 시험은 80% 적중한 정보처리기사 실기 강의를 소개합니다. 본 강의는 먼저 불필요한 이론 내용을 제거하였습니다. 시험에 출제된 내용과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만 포함한 강의입니다. 강의 순서는 문제풀이에 필요한 이론 내용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 공단에서 출제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실기 기출문제부터 출제 기준 변경 전 기출문제까지 다양한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만 포함하였기 때문에 3주 단기 합격 과정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하루 평균 2시간 30분 정도 강의를 들으시면 3주 만에 완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답형 용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용어집도 제공하고요. 실력을 점검하실 수 있는 모의고사 등도 제공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3년 2회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